네, 잘 쉬고 왔어요? 3교시 수업을 시작합니다. 자, 큰 소리를 읽어봅시다. 용왕, 몹시 화를 내며 이런 아무도 육지에 갈 수 없단 말이냐? 괘씸하구나. 해설자, 용왕님이 몹시 실망하고 있을 때 신라들 중에서 자라가 용왕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자라 큰 소리로 용왕님, 제가 육지로 나가서 토끼를 잡아오겠습니다. 저는 바닷속과 육지를 자유롭게 다닐 수 있습니다. 오, 장한지고, 그대가 토끼를 잡아오면 큰 상을 줄 것이네. 자, 빨리 떠나게. 자, 봅시다. 자, 용왕님 주변에 있던 신하들이, 대신들이 아무도 육지에 나가서 용왕님을 위하여 토끼를 잡아오겠다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용왕님이 몹시 화가 났죠. 몹시 화가 났어요. 그래서 이런 아무도 육지에 갈 사람이 없단 말이냐. 괘씸하구나 이러고서 막 화를 냈어요. 여기서의 괘씸하구나 이거는 저희 교과서에는 루드라고 나오긴 했는데 선생님이 보기에는 그거보다는 disgracefully 더 맞는 것 같아요. 괘씸하구나.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해줬는데 내가 너네들을 벼슬을 주고 대신으로 삼고 그러니까 뭐 월급도 줬을 거고 이렇게 내가 너희들을 키워왔는데 어떻게 너희들 중에 한 사람도 나를 위하여 목숨을 바칠 사람이 없느냐 이러면서 이제 엄청 화가 난 거죠. 자, 해설자. 용왕님이 몹시 실망하고 있을 때 신하들 중에서 자라가 용왕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자, 자라. 자라는 아까도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거북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정확한 영어로는 스냅핑 터틀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냥 터틀의 한 종류다. 한국에서 자라는 터틀의 한 종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용왕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용왕님이 언제 뭐 하고 있을 때, 뭐 없이 실망하고 있을 때, 실망이 뭐죠? 실망은 우리가 기대를 했는데 내가 이번에 시험은 90점 이상 나올 거야 라고 기대를 했는데 막상 성적을 받아보니까 50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때 굉장히 실망스럽죠. 실망을 해요. 그때 disappointment을 그때 하는 거예요. 실망하다, disappointment 이런 표현이죠. 자, 자라가 큰 소리로 얘기를 해요. 큰 소리로 용왕님, 제가 육지로 나가서 토끼를 잡아오겠습니다. 저는 바닷속과 육지를 자유롭게 다닐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큰 소리로. 자라는 왜 큰 소리로 얘기를 했을까요? 응? 선생님 생각에는 자신감이 있어서 그런 거야. 자신감. 왜냐? 거북이는 바다 밖에서 육지에서는 느리기는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오랫동안 육지에 나가서 돌아다닐 수가 있잖아요. 다른 뭐 옥토퍼스나 뭐 문어라든가 뭐 이런 거와는 달리 뭐 고래라든가 뭐 꽁치 이런 물에 나와 살 수도 없고 그런데 자라는 육지에도 자유롭게 다닐 수가 있으니까 그만큼 자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용왕님 제가 육지로 나가서 토끼를 잡아오겠습니다 하고 큰 소리로 말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서 좀 잘난 척을 하죠. 저는 바닷속과 육지를 자유롭게 다닐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용왕님이 대답을 합니다. 아무도 측근 자기가 아주 측근의 그 대신들은 아무도 가겠다는 얘기를 안 하는데 자라가 간다고 하니까 얼마나 고맙겠어요. 오, 장안지고 그대가 토끼를 잡아오면 큰 상을 줄 것이네. 자, 빨리 떠나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해설자. 자라는 토끼의 모습이 그려진 종이를 들고 육지로 올라갔습니다. 숲속에는 온갖 짐승들이 많았습니다. 자라는 가져온 토끼의 그림을 보면서 토끼를 찾아다니다가 나무 뒤로 깡충깡충 뛰어가는 토끼를 보았습니다. 자라 반가운 표정으로 토끼님 안녕하세요. 토끼 뒤를 돌아보면서 저 말인가요? 왜 그러세요? 자라 다름이 아니라 토끼님 저는 바닷속 용궁에 사는 자라인데 육지로 놀러 왔어요.
여기는 사냥꾼, 호랑이, 사자들이 있어서 맘 놓고 다닐 수가 없겠어요. 자, 여기까지. 자, 해설자가 나왔습니다. 해설자가 나오면 우리는 한번 상상을 하는 거예요. 자라는 토끼의 모습이 그려진 종이를 들고, 자라는 토끼의 모습이 그려진 종이를 들고, 결국 자라는 토끼가 누군지를 알았어요? 잘 몰랐죠. 그래서 토끼의 모습이 그려진 종이를 들고 육지로 헤엄쳐서 갑니다. 왜? 왜 그려진 종이를 들고 가요? 토끼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누군가가 그려준 토끼 그림을 들고 가요. 그리고 숲속을 돌아다니니까 숲속에는 뭐가 많았어요? 온갖 짐승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라는 가져온 토끼의 그림을 보면서 토끼를 찾아다니다가 나무 뒤로 깡충깡충, 맞춤법 주의하시고요. 깡충깡충 뛰어가는 토끼를 보았습니다. 깡충깡충은 토끼가 뛰는 모습을 그린 거죠. 뛰는 모습을 표현한 거예요. 이런 걸 뭐라 그런다 그랬어요? 의태어라 그러죠. 자, 자라가 반가운 표정 한번 해봅시다. 반가운 표정. 어떨 때 반가운 표정을 우리가 할 수 있죠? 오래간만에 친구를 만났을 때, 어머, 너무 반가워. 이럴 때 아주 행복하고 기쁜 마음으로 웰컴하는 표정으로 하는 거죠. 토끼님 안녕하세요. 제가 계속 찾아다녔으니까 자라가. 토끼는 뒤를 돌아다보면서 저 말인가요? 왜 그러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라가 너무 반가워서 다시 얘기를 해요. 다름이 아니라 토끼님, 저는 바닷속 용궁에 사는 자라인데 육지로 놀러 왔어요. 자, 자기 소개를 하고 있어요. 저는 바닷속 용궁에 사는 자라입니다. 그런데 육지로 놀러 왔어요. 이렇게 자기 소개를 하죠. 여기는 사냥꾼이 뭐예요? 총 들고 다니는 사냥꾼, 헌터. 호랑이는 다 알지요. 타이거. 사자들이 그 당시 한국에 있었을까? 아무튼 있어서 맘 놓고 다닐 수가 없겠어요. 왜 자라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까? 여기는 산속에는 사냥꾼, 호랑이, 사자들이 있어서 맘 놓고 다닐 수가 없겠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토끼는 되게 힘들죠? 이 소리지. 육지에서 너무나 힘들게 살고 계셨어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다음 페이지 봅시다.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토끼, 그렇지요. 그런데 바닷속은 어떤가요? 자라, 바닷속 용궁은 온통 보석으로 장식되어 있고 매일 평화스럽고 먹을 것이 아주 많은 살기 좋은 곳이에요. 토끼, 정말 그런 곳이 있다니 믿어지지 않아요. 자라, 다정하게. 토끼님, 나와 함께 바닷속 용궁에 가실래요? 토끼, 그러고 보니 용궁 생활도 해보고 싶어지네요. 같이 가요. 자라, 신나는 목소리로 토끼님, 어서 내 등에 업히세요. 잘 읽었어요? 자, 어떤 상태죠? 자라가 토끼를 꼬셨나? 꼬셨어요. 토끼가 가려고 해요, 이제. 자, 토끼. 아까 앞 페이지에는 어떤 내용이 나왔어요? 앞 페이지는 토끼와 자라가 만나는 장면이 나오면서 자라가 막 그러죠. 여기는 사냥꾼, 호랑이, 사자들이 많아서 맘 놓고 다닐 수가 없겠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육지가 위험한 곳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토끼가 또 뭐라 그러냐면 그렇지요 하고 긍정을 해요. 맞아요. 여기는 너무 위험해서 살기가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물어보죠. 그런데 바닷속은 어떤가요? 바닷속은 어떤가요? 그러니까 이제 자라가 바닷속 자랑을 하죠. 바닷속 용궁은 온통 보석으로 장식되어 있고 매일매일이 평화스럽다는 건 뭐예요? 누가 뭐 호랑이나 뭐 헌터나 이런 사람들이 없다는 거죠.
먹을 것이 아주 많은 살기 좋은 곳이에요. 이렇게 자랑을 엄청 하고 있어요. 그 바닷속이 살기 좋다고. 토끼가 깜빡 속았지요. 정말 그런 곳이 있다니 믿어지지가 않아요. 자라는 한결 더 다정하게. 왜 다정하게 했을까? 왜 다정하게? 데리고 가야 되니까. 응? 바닷속을 정말 좋은 곳이라고 말해서 데리고 가야 되니까. 그래서 토끼님, 나와 함께 바닷속 용궁에 가실래요? 그러니까 토끼가 그러고 보니까 용궁 생활도 한번 해보고 싶어지네요. 같이 가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런 면에서 토끼는 되게 용기가 있는 것 같아. 선생님 생각에 용기가 있어요. 우리가 어느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렇게 사는 거를 구경을 가거나 이렇게 가는 것도 되게 큰 용기가 필요해요. 선생님이 처음 해외여행을 할 때도 되게 가슴이 떨렸던 것 같아요. 지금은 뭐 하도 왔다 갔다 하니까 이제 뭐 그러진 않은데 처음 해외여행을 갈 때도 이거 제대로 갈 수 있을까? 이거 큰 문제 없는 건가? 사고는 생기지 않을까? 막 밤에 잠을 잘 못 잤던 것 같은데 이 바닷속은 한번 가본 적도 없고 거기에 대한 전혀 지식도 없는데 인포메이션도 없고 정보도 없고 그런데 이렇게 냉큼 가겠다고 토끼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 보면 토끼가 좀 용기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자라 신나는 목소리로 토끼님 어서 내 등에 업히세요. 그러면서 자라가 이제 토끼를 데리고 이제 가고 있지요. 지금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그 이야기의 스토리의 전개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전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음쯤에 절정이 될 것 같은데,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자, 다시 읽어봅시다. 해설자. 토끼는 자라 등에 올라타고 바닷속 용궁으로 갔습니다. 토끼는 신기한 듯 바닷속을 이리저리 둘러보았습니다. 그런데 용궁에 도착하자마자 신하들이 토끼를 밧줄로 꽁꽁 묶는 것이었습니다. 그때서야 토끼는 자라에게 속은 것을 알았습니다. 자라, 사실은 용왕님께서 편찮으신데 그대의 몸속에 있는 간을 약으로 쓰면 낫는다고 하네. 그래서 그대를 데리고 온 것이라네. 해설자, 토끼는 자라의 말을 듣고 놀라며 금세 잔꾀를 내었습니다. 어떤 잔꾀를 내었을까요? 곧 다음 페이지에서 알아보기로 하고, 자, 해설자가 하는 말은 선생님이 좀 상상하면서 해보라고 했지요. 자, 토끼는 자라 등에 올라타고 바닷속 용궁으로 갔어요. 지금 여기 그림을 보면 토끼가 자라 등을 타고 여기 이제 물결이 이렇게 파도가 이렇게 치는데 저 멀리 용궁이죠. 저 멀리 용궁이 보이고 지금 토끼가 자라 등에 올라타고 가고 있어요. 자, 토끼는 신기한 듯이 바닷속 이리저리 둘러보았습니다. 그런데 용궁에 도착하자마자 신하들이 토끼를 뭘로요? 밧줄로 꽁꽁 묶는 것이었습니다. 밧줄이 뭐예요? 로프지, 로프로 꽁꽁 묶었어. 그때서야 토끼는 자라에게 속은 것을 알았습니다. 이거 뭐지? 나한테 원래는 뭐라 그랬어요? 바닷속은 너무나 살기 좋고 먹을 것도 많고 자유롭고 평화롭고 막 이랬는데 갑자기 자기를 꼭꼭 묶으니까 이거 뭔가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자라가 토끼한테 하는 얘기예요. 사실은 용왕님께서 편찮으신데 그대 몸속에 있는 간을 약으로 쓰면 낫는다고 하네. 그래서 자네를 데리고 온 것이라네 라고 사실대로 얘기를 하죠. 그런데 전혀 미안한 기색이 하나도 없어요. 전혀 미안한 기색이 하나도 없지요. 용왕님께서 편찮으신데 편찮다는 얘기는 뭐예요? 아프다. 아픈 건데 용왕님이십니까? 우리가 높임말을 쓴 거죠. 아픈데
조금 높이면 아프신데, 더 높이면 편찮으신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용왕님께서 편찮으신데, 그래서 그대 몸속에 있는 간이 뭐라 그랬죠? 리버라 그랬죠. 리버. 약으로 쓰면 낫는다고 하네. 그래서 자네를 데리고 온 것이라네. 토끼가 가만히 들으니까 자기 몸속에 있는 간을 달라는 거잖아요. 몸속에 있는 간을 주면 토끼는 어떻게 목숨을 잃어버리죠. 죽는 거야. 그러니까 토끼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야, 나 이거 죽겠구나. 그러니까 선생님 같은 바들바들 떨 것 같은데, 토끼는 자라의 말을 듣고 놀랬죠. 처음에는 엄청 놀랐는데 금세 또 잔꾀를 내었습니다. 잔꾀는 트릭을 말하는 거죠. 금방 잔꾀를 내었어요. 자, 우리가 토끼가 어떤 트릭을 쓰는지 다음 페이지 봅시다.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토끼, 소스라치게 놀라는 척하면서 왜 그의 이야기를 지금 하세요? 육지를 떠날 때 미리 알려주었으면 좋았을 텐데요. 자라 깜짝 놀라며 그게 무슨 말인가? 토끼, 저는 간을 몸속에 넣었다 꺼냈다 할 수 있어요. 오늘 아침에 속이 아파서 간을 꺼내 씻어서 바위 틈에 숨겨 놓았어요. 그러니 간 없는 나를 데려와 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어서 빨리 육지에 가서 내 간을 가져오도록 하지요. 자라, 그럼 어서 빨리 가져오세. 용왕님이 자네를 기다린다네. 야, 토끼의 트릭이 뭐였어요? 내 몸에 간이 없다는 거죠. 자라가 원하는 건 뭐예요? 토끼가 아니라 토끼 안에 있는 간이에요. 그러니까 내 몸 안에 간이 있다는 걸 알면 나를 수술을 해서 내 간을 꺼내면 내가 죽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 몸에 간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처음부터 봅시다. 소스라치게 놀라는 척하면서, 소스라치게 놀라는 건 뭐예요? 소스라치게 놀라는 거는 거의 scare 이렇게 된 거죠. 척하면서는 뭐야? 진짜 놀란 거예요? 아니면 가짜로 놀라는 거예요? 가짜로 놀라는 거예요. 프리텐드 하는 거예요. 뭐뭐 하는 척하면서.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아니 왜 그 이야기를 지금 하세요? 육지를 떠날 때 미리 알려주었으면 좋았을 텐데요. 그러니까 자라가 깜짝 놀라면서 그게 무슨 말인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토끼가 저는 간을 몸속에 넣었다, 꺼냈다 할 수 있어요. 그게 말이 돼요? 안 되지. 안 되는데 자라는 토끼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자라는 토끼를 잘 모르기 때문에 토끼의 그림이 그려진 종이를 들고 토끼를 찾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토끼가 너무 자신감 있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여기에 깜빡 속아 넘어간 거예요. 자, 오늘 아침에 속이 아파서 간을 꺼내 씻어서 바위 틈에 숨겨 놓았어요. 그러니 간 없는 나를 데려와 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어서 빨리 육지로 가서 내 간을 가져오도록 하지요. 진짜 깜빡 속았네요. 자라가 간이 없는 토끼를 데려가면 용왕님한테 혼날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혼날까봐 얼른 그럼 어서 빨리 가서 가져오세. 용왕님이 자네를 기다린다네. 이러고서는 얼른 서둘러서 지금 가려고 하지요. 마지막 장면이니까 이제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해설자. 자라는 토끼를 등에 업고 다시 육지로 향했습니다. 육지에 닿자마자 토끼는 재빨리 자라 등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자라, 다급하게. 어서 자네의 간이 있는 곳으로 함께 가세. 혹시라도 그 간이 없어졌으면 큰일 나네. 토끼, 싱글벙글 웃으며 어리석은 자라야 세상에 간을 문 밖에다 꺼내놓고 다니는 짐승이 어디 있느냐? 헤헤헤 잘 가게. 토끼가 깡충깡충 숲속으로 뛰어가며 막이 내린다. 예, 여기서의 우리 교과서에 그 토끼전은 자라가 토끼의 간을 가지고 가려다 실패한 것까지만 나와 있지요. 자, 해설자부터 다시 한번 봅시다. 자라는 토끼를 등에 업고 다시 육지로 향했습니다. 해설자가 하는 얘기예요. 육지에 닿자마자
닫자마자 받아쓰기 주의하고요. 토끼는 재빨리 자라 등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왜 뛰어내렸을까? 얼른 도망가려고. 그리고 바닷속에서는 자라가 수영도 잘하고 빠르지만 이 육지에서는 누가 더 빨라요? 토끼가 훨씬 빠르죠. 그러니까 토끼가 얼른 도망간 거예요. 자라, 다급하게. 어서 자네의 간이 있는 곳으로 함께 가세. 그러지요. 혹시라도 그 간이 없었으면 큰일 나네. 말이 돼요? 간을 바위 틈에 두었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토끼가 싱글벙글 웃으며 아까는 죽을까봐 간이 콩알만해졌을 거야. 토끼가 정말 떨렸을 텐데 지금은 아주 여유지요. 싱글벙글 웃으면서 뭐라 그러냐면 어리석은 자라야 세상에 간을 몸 밖에다 꺼내놓고 다니는 짐승이 어디 있니? 헤헤헤 하고 웃으면서 잘 가게. 그리고 토끼가 또 깡충깡충 숲속으로 뛰어가며 막이 내립니다. 이렇게 해서 대단원의 사건이 마무리가 돼요. 자, 오늘의 사건은 뭐였어요? 용왕님이 아픈 걸로부터 사건이 시작이 되지요. 그래서 전개되는 상황을 보면 두 번째, 우리 아까 배운 거 두 번째, 전개되는 상황을 보면 사건이 진행이 돼요. 용왕님이 아픈데 용왕님을 고칠 수 있는 약이 무엇인지를 물어보고 그 연어 의원이 와서 그 약을 얘기하게 되고 그 약을 찾게 되고 점점점 전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절정은 뭐예요? 절정은 약을 찾았어요. 자라가 약을 찾아서 토끼를 데리고 오죠. 그래서 토끼를 딱 잡았어. 이게 절정이지. 잡아서 간을 딱 꺼내면 되는데 이 토끼가 뭐라 그래요? 내 몸에는 간이 없어요.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 그럼 어떡하지? 간을 차려 가야지? 그러면 다시 육지로 나오죠. 사건이 해결되는 듯 보이는 하강 국면이에요. 반전이 있기도 한다고 아까 얘기를 했는데 그래가지고 해결되는 것처럼 보여서 얼른 육지로 올라왔는데 간을 찾았어요? 아니지요. 간이 없었어요. 그러면서 토끼가 놀리지요. 어떻게 간을 빼놓는 동물이 있을 수가 있니? 그러면서 막 놀려요. 그러면서 반전이 된 거지요. 그러면서 자라는 간을 가지고 가요? 못 가지고 가요? 못 가지고 가요. 그리고 토끼가 깡충깡충 숲속으로 막 뛰어가면서 막이 내리면서 이 희곡도 이제 끝나는 거죠. 사건이 마무리되면서 대단원의 막이 내려지는 거예요. 이 그림은 선생님이 인터넷에서 이제 다운을 받아서 이제 한 건데 여기 보면은 세 동물의 그 주인공들이 나와 있죠. 토끼, 자라, 그리고 용왕님 이렇게 세 사람이 나와 있어요. 자, 토끼는 욕심이 많고 꾀가 많다 그랬는데 욕심이 많고 꾀가 많다? 욕심이 많죠. 욕심이 있죠. 욕심이 많다기보단 욕심이 있어. 세상을 살려면 욕심도 있어야 돼요. 내가 공부도 좀 잘하고 싶고 운동도 잘해야 되고 책도 많이 읽고 싶고 먹는 것도 잘 먹고 싶고 더 예뻐지고 싶고 예를 들면 그것도 다 어떻게 보면 욕심인 거야.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은 가질 수가 없어요. 어느 정도 욕심이 있는 건 당연한 거고 선생님은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욕심이 있어서 내가 그걸 가지고 내가 가질 수가 있어야 그거를 또 나눌 수가 있잖아. 그죠? 토끼는 꾀도 많아요. 선생님 여기다 하나를 더 추가하고 싶어. 뭐냐면 용기도 있어요. 내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세계를 가볼까 하는 호기심도 많고 용기도 있는 것 같아요. 토끼는. 그 다음에 자라는 충성심이 강한 용왕의 신하라고 나와 있죠. 충성심이 강한 거 맞아요. 아무도 안 가겠다는 거를 자라는 가겠다고 했어요. 두 번째는 선생님이 생각하는 거는 자라는 그것도 생각했을 거야. 자기가 토끼의 간을 가지고 왔을 때 받을 수 있는 상금, 상 이런 것도 생각을 했겠죠. 단순히 뭐 이런 것만 생각한 건 아니고
이제 그런 것도 생각을 했을 것 같아. 선생님 생각에는.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가 자신감이 있었어. 다른 동물들과 다른 뭐 옥토퍼스라든가 뭐 꽁치라든가 이런 거와 다르게 자기는 육지에서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이 있었어요. 용감한 것도 맞지. 자라는 용감하기도 했고 충성심이 강하기도 했는데 약간 무지했던 것 같아. 토끼에 대해서 잘 모르고 또 그거를 잘 모르면 좀 물어보고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확인하는 면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용왕은 어때요? 용왕님은? 용왕님은 자기가 너무 아프기 때문에 자기가 아픈 걸로 인해서 토끼를 죽여도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 토끼의 간이 몸에 좋고 나을 수 있는 약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무조건 토끼를 잡아와라 그러잖아요. 토끼를 죽일 수 있다는 거지. 근데 이제 이건 동화기도 하고 이러니까 스토리니까 토끼가 동물이라고 생각하면 토끼를 잡아먹고 병이 나올 수 있다 그러면 그렇죠. 그렇지만 이거는 의인화를 시킨 거잖아요. 토끼지만 단순히 토끼는 아니고 사람이라면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보통 사람의 간을 먹고서 병이 나올 수는 사실은 없는 거죠. 그렇게 한 사람을 죽이면서 내가 살 수는 그거는 선생님 생각이 올바르진 않은 것 같아요. 이게 동화고 토끼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토끼의 간을 먹을 수 있는 거지. 우리도 뭐 소 간을 사서 먹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동화니까 그런 거지. 자, 그러면 요런 등장 인물들의 관계를 한번 봅시다. 자, 자라. 자라는 용왕을 살리기 위해서 토끼를 잡으러 가죠. 그리고 토끼는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다는 자라의 꼬임에 넘어갑니다. 넘어가요. 그래서 바다로 가는 거죠. 그리고 자라와 그 용왕하고의 관계는 용왕님께서는 자라한테 뭐라 그래요? 토끼의 간을 구해와라 이렇게 명령을 하죠.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용왕은 토끼로 하여금 오래 살고 싶은 마음 때문에 토끼를 희생시키려고 해요. 토끼의 간을 가지고 오려고 해. 그리고 토끼는 용왕님을 속입니다. 속여요. 용왕을 속이고 또 자라를 속이고 내 몸 안에 간이 없다. 이렇게. 근데 이제 우리 교과서에 있는 토끼전은 자라가 토끼와 자라가 헤어지는 걸로 그냥 끝나요. 그래서 오늘의 숙제는 뭐냐면 그 이후 그러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오늘 숙제는 두 개 중에 하나 추주하는 건데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중에 더 스토리가 진행이 될 것이다. 자라는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 자라는 용왕한테로 돌아갈 건지 아니면 가서 무서우니까 그냥 육지에 살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요. 아까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이게 원래 토끼전이 판소리 옛날에 어디야 삼국사기에서 실린 구토설화에서 구전돼서 내려오다가 판소리 수군가로 만들어지고 그것이 소설로 만들어졌다고 얘기를 해줘. 소설로 쓰여졌다고. 그러니까 여러 사람에 의해서 소설로 쓰여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용이 다 다르고 그래서 그 내용이 120가지가 넘을 정도로 아주 다양하다고 얘기를 해요. 뭐 어떤 얘기는 용왕이 아니라 용왕의 딸이 아프다는 둥, 뭐 용왕의 아들이 아팠다는 둥 이렇게 바뀌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자라가 토끼의 간을 못 가져가고 너무 상심해서 뭐 자살을 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또 너무 상심을 해서 바다에 못 살고 용궁에 그러니까 바다에는 살지만 용궁에 못 가고 그냥 바닷물 있는 가까이 있는 해변에서만 살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또 어떤 얘기를 보면 자라가 임금님을 또 속여서 토끼의 똥을 가져가서 임금님한테 먹여서 임금님이 또 나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우리 친구들이 이 이야기 이후를 적어보는 것도 괜찮고 또 하나는 내가 토끼라면 어떻게 했을 텐데
내가 자라라면 어떻게 했을 텐데, 내가 용왕이라면 어떻게 했을 텐데, 나라면, 내가 누구라면 이렇게 스토리를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숙제에 이게 포함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숙제 뭔지 다음 페이지 한번 봅시다. 자, 4월 18일 오늘 숙제입니다. 오늘 숙제는 어휘력 문장, 선생님이 15개 문장 오늘 보내줄 거예요. 그 15개 문장을 외우고 맞춤법을 다 외우고 띄어쓰기까지 다 외워야 돼요. 그리고 12과 우리 13과 배운 거 복습 문제 나가고, 그래서 요거를 다 프린트해서 숙제를 해서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다음 주에는 13과 총괄 테스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토끼라면, 내가 자라라면, 내가 용왕이라면 나는 어떻게 했을 텐데 라는 거를 스토리를 해서 그거를 하든지, 아니면 그 이후 이야기, 그 후에 어떻게 스토리가 진행이 되었어요 라는 거를 하나 만들어서 보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오늘 지지난주에 냈던 우리 가족 신문에 대해서 몇 명을 뽑으려고 했는데 아직 몇몇 친구들이 아직 보내주지를 못했어요. 선생님이 다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3명이든 4명이든 뽑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아직 못 보낸 친구들은 너무 늦게는 안 되고 일요일까지 선생님이 받겠습니다. 숙제. 우리 가족 신문 만들기 숙제를 일요일까지 받겠습니다. 애썼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다음 주에 또 만나요.